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14시간 만인 어젯밤에 발견됐습니다. 예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희정 기자, 실종 해병대원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해병 1사단 1병이 어젯밤 야간 수색에 발견됐습니다. 군과 소방은 어젯밤 11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복장을 한 한 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14시간 만으로 발견 당시 A1병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1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져 태극기에 몸이 덮인 채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습니다. A1병은 앞서 오전 9시 5분쯤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요. 같이 물에 빠졌던 대원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A1병은 곧바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현장을 찾은 실종대원의 가족들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투입된 부대 안전을 보완하고 순직한 해병에 대해서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1병 외에 어제 하루 예천 실종자 2명이 추가 발견돼 이로써 경북 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24명, 실종 3명, 부상 17명으로 모두 44명입니다. 구조당국은 오늘도 3,4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1,200여 대를 투입해 집중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 예천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50여 명의 이재민들을 포함해 아직까지 1,2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집의 수도와 전기가 끊겨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상북도는 전기 보일러 시설 긴급 복구반을 꾸려 복귀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재산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산물 3,100여 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도 10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복구율이 여전히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천 문화체육센터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엿새 만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현장 감식에 나서는 등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윤서영 기자,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죠? 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는 오늘 오전 충북 도청 청산회에 설치됐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됐는데요. 분향소는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조문할 수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분향소에는 이번 지하차도 참사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행적 논란이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전 8시 50분쯤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오송 지하차도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빗물과 진흙 제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1시간 전쯤부터 경찰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4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합동 감식에서는 3D 스캐너로 지하차도 구조물을 정밀 분석해 설계 도면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도면대로 터널이 시공됐는지, 배수펌프 같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서 사고 전담 수사본부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수사본부를 주도하던 충북경찰청이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초 충북경찰청 인력 88명으로 구성됐던 수사 인력도 보강돼 138명의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감식 이후 본격적으로 책임자와 담당자의 과실을 따지는 데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그동안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던 KTX가 오늘부터 지연 없이 정상 속도인 최대 시속 300km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SRT 고속열차 또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등 고속선 전 구간에서 정상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운행이 중단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경우도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내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 집중호우는 그쳤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 등에서 지내는 이재민이 3천여 명에 달합니다. 파손이나 침수된 집의 응급 복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 현황을 오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여전히 집 밖에서 지내는 이재민이 2천여 세대 3,1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2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570여 명, 충북 360여 명, 부산 310여 명, 전북 270여 명, 경남 230여 명 등의 순서입니다. 이외에도 전남 80명, 서울 28명, 대전 25명, 세종 20명, 강원 13명, 경기 8명, 대구와 인천, 광주는 각 1명이 집 밖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귀가 인원 중 2,300여 명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학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800여 명은 친인척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일단 비가 그쳤음에도 이재민이 많은 건 주택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파손되거나 침수된 주택은 667채로 집계됐는데 297채만 응급 복구를 마쳐 복구율은 45%에 불과합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입니다.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잠정 분류된 사망자는 6명, 실종자 1명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가 없는 채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1명도 안전사고로 잠정 분류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악되는 재산 피해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상하수도, 하천 제방 같은 공공시설 1,100여 건이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와 낙과로 인한 피해 면적은 총 3만 3천여 헥타르로 축구장 4만 6천여 개 크기입니다. 중대본은 호우특보 해제에 따라 비상대응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지만 풍수해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인 심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집중호우가 멈춘 사이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어제보다 더 늘어났고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단계가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어제도 참 더웠는데 오늘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습한 날씨 속에 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 칠곡에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대구가 33도, 청양과 익산, 예천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로 피해가 난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실 때는 온열 질환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야외 작업을 할 때는 자주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또 틈틈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볕이 강한 한낮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내륙 지역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